네, 목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창구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코리아 FT입니다. 네, 코리아 FT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950원에 네. 20%입니다. 6,950원에 20%요? 예, 우리 예. 시청자님 한번 수익을 보셨었을까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보셨어요. 그럼 한 달 조금 넘으신 거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별하게 궁금하실까요? 아니, 자율주행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게 또 아이고, 생각이 안 나네 또. 네, 그럼 앞으로의 그래가지고-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진 대표님께 긍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뭐 자동차 섹터, 현대차 위주로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코리아 FT도 그것과 함께 결을 좀 같이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코리아 FT는 대표적인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이브리드 판매가 지속적으로 좀 호조세를 이뤄가고 있고 이번 현대차 실적 발표 때도 좀 봐야겠지만 이제 과연 하이브리드 차가 얼마나 잘 팔렸을지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기차 캐즘이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대안책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하이브리드였고 거기서 현대차의 이제 밸류체인 기업으로 코리아 FT는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나왔었는데 최근 현대차와 GM이 협력했다라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생산을 하고 차를 만들어낸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GM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관련돼서 뭐 부품사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는 GM 쪽으로 하이브리드 부품을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기 때문에 이런 좀 크게 봤을 때 흐름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나 캐파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3분기 실적에 이제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실적을 시현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판매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고객사에 대한 확장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지속 좀 좋게 발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물론 무산이 되긴 했지만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모펀드 쪽에서도 최대 지주의 그 지분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최근 있었는데 그만큼 좀 매력적인 기업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5,600원의 지지 흐름이 최근에 이제 그 가격권에서 계속 좀 지지받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고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탈은 크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있는 그 매수가가 딱 저항대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의 비중 확대는 진행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가격대에 이번에 바로 지금 원하는 시일 만에 빠르게 그 가격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장에 대한 확정성을 봤을 때는 일단 매수가 이상의 수익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비중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대하지 마시고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홀딩 의견 남겨주셨고요. 부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차영주 소장님께서는 부정을 들어주셨어요. 하이브리드 쪽을 약간 안 좋게 보시는 건지 코리아 FT 부정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제 업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전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조금 우리가 이제 부정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 긴장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이브리드 쪽, 그다음에 이제 GM과 협력한다는 얘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7천 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죽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사신 가격이 대략 거래가 분출했을 때 7,000원을 뚫어줄 것 같을 때 아마 사신 것 같아요. 이걸 한 번도 보지 못하셨다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사셨으면 7,000원 한번 이익을 봤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관심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거래가 죽으면서 아무도 코리아 FT를 거래를 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거래가 분출하기 전까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단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50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라면, 5,500원이 깨지게 된다라면 이거는 하염없이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이건 부정과 긍정이 섞여 있습니다. 일단 매물로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매물로 나와 있는 입장에서 이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까요? 특히 대주주가 매물을 그러니까 자신의 회사를 팔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다. 일단 시장에서 소외돼 있고 관심이 없고 두 번째는 매물이 나왔다. 단 이게 이제 반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을 찾는 거죠. 새로운 주인을 찾게 된다라면 물론 이제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오래 가져갈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모펀드 입장에서 그들이 목적이 뭐죠? 결국은 팔 거지만 이 기업을 가장 잘 만들어서 파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 주가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다라면 그때부터는 뭔가 조금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또 언제 나타날지는 모르는 모르는 거니까요. 거죠. 네. 아, 그럼 안정적으로 들고 간다면 코리아 FT 차라리 손절하시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현대차 들어가는 방법도 괜찮을까요? 근데 뭐 지금 손절이 쉽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워낙 소형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물건을 팔기도 쉽지 않은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소형주의 단점이 뭐죠? 살 때는 쉽게 사지만 팔 때는 못 판다라는 거죠. 저는 현대차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 현대가 GM과 협업을 했어요. 같이 이제 플랫폼을 공유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뉴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안 올랐죠. 네. 두 번째 인도 IPO 한다는 거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안 올랐죠. 현대가 KT의 최대 주주가 됐죠. 주가 안 올랐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가 지금 이제 왕회장에 우리가 유고설이 한번 돌지 않았습니까? 물론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뭐 지나가는 세월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겠죠. 언젠간 벌어질 일입니다. 그 뒤로 나타난 게 뭐죠? 현대그룹에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나왔죠. 상속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현대는 잔뜩 움츠리고 있는 것 같아요. 호재성 재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차도 잘 팔리고 있고 뭐 하이브리드 잘 팔리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현대차가 저는 못 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가 먼저 올라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코리아 FT가 따라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코리아 FT를 팔아서 현대차로 간다라는 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한 20%니까 다른 여유 자금 있으면 차라리 현대차를 지금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어느 정도 올라와서 그게 수익이 되면 코리아 FT를 정리하는 방식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코리아 FT 말씀드린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효성중공업인데요. 네. 매수가는 39만 1,000원, 비중은 40%예요. 41%.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시청자님. 네네. 아, 추가 매수도 혹시 하셨었을까요? 추가 매수했고요. 네. 매수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나 그게 궁금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여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일긍정 나왔습니다. 아, 그럼 이 부분 차영주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효성중공업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매수가 그 이상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시청자분께서 이제 목표 이제 거의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은 매수 가격인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0만 원 돌파해주면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는 모양입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40만 원이 일단 저항대라는 것은 누구든지 봐도 알죠. 그 다음에 저항대는 뭐죠? 45원의 저항대라는 것은 뭐 누구든지 봐도 이거는 뭐 초등학생들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모양을 놓고 본다라면 지금 올라가는 모양이 상당히 안정적인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미없으실 거예요. 자, 오늘 2% 올랐어. 남들은 5%, 7%, 10%씩 올라가는데 2% 올랐어. 근데 다음날 보니까 1% 빠져. 다음날 3% 올라. 이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전형적인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면 답답하시겠지만 실리콘투의 이때 당시의 모습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 대장주가 실리콘투였어요. 근데 다른 주식들은 10%씩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리콘투가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야 이제 다 온 거 아니야? 다 온 거 하지만 꾸역꾸역 올라온 거죠.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요때 당시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고 요때 당시의 모습과 지금의 효성중공업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 매우 흡사한 모습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그 저항대, 그러니까 35만 원대가 나름대로 벽이죠. 35만 원대 벽인데 거래량도 없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35만 원이 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차트상으로 명확히 35만 원이 벽인 거 보이는데 거래량도 없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봉으로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거의 매집과 같은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 교과서적인 차트죠. 올라가다가 잠깐 쉬다가 올라간다. 이건 뭐 교과서죠. 거래량 줄고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을 39만 원, 40만 원 목표가를 잡지 마십시오. 물론 40만 원 못 넘으면 그때는 가서 손절하시지만 이거는 그냥 묻어두면 오히려 조금 더 강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 분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효성중공업 매수가 그 이상까지 한번 목표 주가를 잡아보자라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님 수익 많이 내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이엔셀 EN셀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2,400원에 20%입니다. 아, 22,400원이시면 혹시 오늘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오늘 좀 눌림목이 오길래 매수했더니 더 떨어져 버리네요. 아, 네. 혹시 오늘 매수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시청자님? 앞으로 그 바이오 쪽이 좀 전망도 있고 또 파이프라인도 몇 개 가지고 있길래 네. 좀 눌림목이 왔길래 들어갔더니만은 그냥 종가 앞두고 좀 내려가가지고 앞으로 네. 전망이 어떨지.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외에서라도 팔아야 될지 그것이 고민이실 것 같아요. 두 분께 일단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재은 대표님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엔셀 긍정적인 레포트는 좀 그래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중립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주요 고객사가 뭐 노바티스, 얀센, 그리고 한미약품 이렇게 좀 빵빵한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 네. 매출 비중도 줄기세포 치료제, 그리고 면역세포 치료제, 뭐 엑소점, 특히 엑소점은 요즘에 굉장히 핫한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고요. 항상 신규 상장주는 이제 오버행 이슈가 뒤따라 오는데 지금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1개월 후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좀 오버행으로 이슈로 좀 작용이 될 수 있었던 발행 주식 34%가 풀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소 국면에 좀 들어갔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CMO 관련된 이제 수주 일정이 4분기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의 관심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유하고 있는 비중 그리고 가격대를 봤을 때 22,400원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크게 욕심을 부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오버행에 대한 물량을 소화해 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해소가 된 국면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약간은 보수적인 부분들도 같이 가져가시면서 수익권에 도달을 했을 때는 너무 욕심 부려서 내가 큰 수익을 무조건 봐야지라는 부분보다는 수익권에 도달을 했을 때는 지금 2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 이 가격대에서는 만약에 내가 지금 한 24,000원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 계속 좀 줄여 나가시면서 수익을 확보해 나가시면서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규 상장주들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도 항상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큰 욕심보다는 수익권에서는 비중을 줄여 가시면서 수익 챙겨 가시면서 보시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말씀드린 전략들 잘 참고해 보셔서 내일 시장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그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네. 네, 29,400원에 50%입니다. 29,400원에 50%요. 네. 비중도 굉장히 많으시고 한 2달 조금 넘게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근데 이거 제가 좀 비싸게 매수를 한 건지 아니면 네.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뭐 기사를 보니까 임시주총에서 뭐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좀 내놓은 것 같더라고요. 좀 주가 상승 탄력 기대해봐도 회사 자체가 저는 나쁘다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회사가 이제 인적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거죠. 상당히 이제 복잡한 방법으로 이제 인적 물적 분할을 하게 된다라면 회사가 일단 현재로서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이제 새롭게 들어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선인진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주식이라는 게 그랬죠. 이렇게 막대잡기 게임과 비슷합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잡으면 누군가 잡아주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주성엔지니어를 갖고 계신 입장이라면 누군가 내 주식을 잡아주겠는데 입장을 바꿔서 주성엔지니어링이 한 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인적 물적 분할이 있는 이 회사를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립 의견을 좀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적 물적 분할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500억까지 이제 청구권을 이제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일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궁금한 건 그거죠. 이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나누느냐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바로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좀 어렵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오히려 뭐 인적 분할, 문적 분할이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엇갈린 흐름 보여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5만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네, 포트 관리는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0585님, 기호 2520원 20%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 물타기에서 단가 낮췄는데 손실이 마이너스 20%입니다. 계속 보유하는 게 맞는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16,000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다시 2만 원대까지 올라가실 수 있을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인데요. 7814님, AD테크놀로지 19,800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버티면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6% 가까이 급락 나와서 걱정이 더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문자입니다. 5507님, LG전자 10만 8천 원 10%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 매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디오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디오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관련된 사업을 또 영위를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2분기 때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을 했고 당기순이익 또한 좀 좋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700억 정도의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좀 재무 구조에 대한 좀 개선을 하려고 했고 또 주주 가치에 대한 제고를 하기 위한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끊임없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20%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비중 확대를 진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만 원대 지금 매수가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번 실적은 좀 확인을 하시고 어떻게 내가 방향성을 가져갈지 좀 결정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이상의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의 하방은 지지가 되긴 하겠지만 이제 문제는 시간이 얼마나 좀 걸릴까라는 부분인데 이번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의 행방이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 자체에서 이쪽 관련된 섹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좀 관심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급도 미비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시기보다는 이번 실적 지난 이후에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긍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상방으로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18,500원 부근이 또 저항대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까지 왔을 때 그때 저는 오히려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게 낫실 것 같고 지금 이미 비중까지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의 손절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또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AD테크놀로지인데요. 일단 오늘도 많이 빠져서
더 이상의 하락은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많이 좀 빠져서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쪽 관련된 섹터 전반적인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더 분위기가 같이 냉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신용 비율도 5%가 넘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주가가 끌어올려주기에 이 모멘텀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좀 전무후무하다 보니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행히 매수가가 높지는 않으셔서 저는 조금은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다만 좀 손절선에 대해서 오늘 지금 16,600원, 16,500원 이 가격대를 좀 깬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은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거래량이 많이 실린 상태에서 빠지는 경우도 아니고 약간 시장의 관심도 그리고 오를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흘러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 조정이 언제 끝날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미 저는 어느 정도 가격에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16,500원을 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간 조정은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격 조정이 크게 없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내 성향이 조금은 더 볼 수 있는 성향이다라고 하신다면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LG전자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실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실망스러웠던 부분 그리고 LG이노텍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4분기까지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지배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신성장의 동력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주 환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있긴 하겠지만 당장 주가를 들어 올릴 만한 그런 부분들은 과연 뭐가 있을 거라고 봤을 때 이제 비중 확대에 대한 추가 매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초점 맞춰서 이야기 드린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가격에 대한 지지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이긴 하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 그리고 기간 조정에 대해서는 저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흥국 쪽에서는 뭐 가전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했지만 지금 글로벌 뭐 미국 이쪽이 굉장히 좀 둔화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시장에선 볼 수도 있어서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 염두를 해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당장은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뭐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상방으로 주가가 좀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 구간은 되겠지만 오늘의 하루 또 추가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의 추가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 좀 더 지켜보시고 다음에 한번 다시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등락을 보인 자율주행이나 반도체주를 보유하거나 또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